여름철 불청객 해충을 잡아라. 네, 특별히 방역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여름철 불청객 해충을 잡는 법 양선우 선생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름철엔 기온과 습도가 매우 올라가서 많은 불쾌감들을 느끼실 텐데요. 모기나 바퀴 같은 해충들도 매우 증가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게다가 여름철 이런 불청객인 해충은 보기에도 징그러운데 각종 질병까지 전염시키는데요. 네, 최근엔 그런 러브버그가 많이 발생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막 러브버그가 막 때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 벽에 창문에 막 붙어 있고 뭐 인천 쪽에서는 카페에 문을 못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최근 이슈된 러브버그는 전염병을 이렇게 옮기진 않기 때문에 사실 해충으로 분류되진 않는데요. 러브버그에서 나오는 그런 체액이 산성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을 부식시킬 수도 있고 생김새도 좀 징그럽기도 네. 하고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 러브버그는 사라졌지만 또 다른 해충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징그럽고 우리 삶에 해가 되는 그런 해충들에 대해서 자세히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벌레는 지네끼리 그냥 살지 왜 사람을 그러니까. 괴롭히나 몰라요. 네. 지성 씨, 여름철 우리를 네. 가장 괴롭히는 해충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모기 아니에요 모기. 아니 더워서 안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한번 물려봐 긁느라고 막 정신없고 여기서 엥 소리 나면 이거 잡고 자야지. 그렇지. 잡고 자야지. 이래가지고 그냥 밤 홀꼴딱 샌다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여름철 최고의 불청객은 바로 대표적으로 또 모기 있겠는데요. 모기는 풀이 많거나 이제 물이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이나 뭐 하천 같은 곳에 여행 가시면 근처에서 모기떼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모기 개체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물이 고인 곳들은 다 모기의 유충들이 자랄 수 있는 곳들이고요. 여름철 이런 장마까지 겹치다 보면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장마철 외에도 뭐 비가 안 올 때는 32도가 넘는 그런 폭염에는 사실 우리들도 괴롭지만 모기들도 활동을 좀 덜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폭염일 때는 좀 모기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사실 또 그러다 또 비가 오면 또 물도 있어주고 비가 오면서 온도도 낮아지면 모기가 좋아하는 온도인 25도, 28도 이런 온도가 되면서 개체수들이 또 증가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사실은 모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나왔다 숨었다 나왔다 숨었다를 그렇죠. 반복하는 예, 거고. 예. 모기가 이제 사람을 물었을 때 단순히 가렵기만 한 게 아니라 일본 뇌염이나 말라리아 등과 같은 그런 전염병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모기한테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요새 일본 내염 매개모기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진짜 네, 모기 맞습니다. 잘 처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모기는 쥐가 날아다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해요? 네, 사실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모기의 유입을 차단,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모기는 아주 작아서 이런 상승 바람을 타거나 사람처럼 똑같이 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타고서 이렇게 고층으로도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창문이나 뭐 현관에 붙어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올 때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그리고 집이 노후화되다 보면 현관이나 창문도 같이 노후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틈새들이 생겨서 그런 쪽으로 이제 작기 때문에 타고 들어오는데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모기가 보인다. 이러면 우리 집 층에서 안 내리고 다음 층에서 내려서 걔가 그걸 어떻게 계단으로 알아요? 내려오면 안 될까? 뭐 걔가 자세히 그걸 어떻게 보시는 알아?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아, 네네. 근데 네. 사실 저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네네. 너무 계속 있어서 돌아 내려온 적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자세히 보시는 것도 좋지만 틈새를 막아주는 것도 틈새. 중요합니다. 네. 틈새. 사실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은 틈새가 있는 걸 잘 모르시고 지나가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창문이나 현관 같은 데를 이렇게 옆면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노후화되면은 이런 부식 같은 게 생기면서 틈새가 생기게 되는데 저런 모서리 같은 그림을 보시면 저런 모서리 같은 구멍은 음식 싸는 랩이라든가 아니면 저런 데로. 그 간단한 물티슈 등을 이용해서도 송곳 같은 걸로 이제 넣어주시면은 그런 틈새를 막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방충망과 그런 샤시 사이에 그런 오래돼서 생기는 틈들은 스폰지형 문풍지를 옆에서 살살살 넣어
넣어주셔서 막아주실 수가 있고요. 현관도 스폰지형 문풍지를 붙이셔서 틈새를 막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저런 작은 구멍으로도 찾아 들어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모기는 하수구나 정화조에서도 많이 타고 올라오는데요. 네. 우리 집이 만약에 하수구 냄새나 정화조 냄새가 난다. 그럴 때는 그 모기의 온상, 또 모기뿐만이 아니라 각종 해충의 온상과 어떻게 통로가 연결됐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구 같은 걸 막기 위해서는 하수구 전용 트랩이라든가 그리고 변기에 그 이음새 틈새가 갈라져 있다면 그런 부분을 실리콘 등을 이용해서 요새는 이제 생활마트에서 그런 튜브형 실리콘도 팔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간단하게 좀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으셔야 좀 어떻게 보면 모기를 좀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욕실에 그런 하수구나 욕실 자체도 물기를 잘 말리셔야 이제 번식을 예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구멍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내 옷에 붙어가지고 나 따라서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모기가. 그렇죠. 이럴 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기는 사실 인간의 그런 체온이나 이산화탄소, 뭐 땀 냄새 등 그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고 유인이 되는데요. 이를 감지해서 이제 흡혈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외출하고 들어오시면 물론 이제 현관에 들어오실 때 좀 현관 근처라든가 자신도 잘 살피고 들어오셔야 되고 들어오신 다음에 항상 샤워를 좀 하시고 그리고 주무실 때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셔서 땀이 좀 안 나야 왜냐면 집이 완전히 막는다고 해도 완전히 밀폐되기 힘들기 때문에 혹시 들어온 모기도 자신을 좀 청결하게 함으로써 좀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전자 모기향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네네. 이런 전자 모기향도 뭐 어떻게 보면 살충제 성분이 소량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틀어놓으시면 건강에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기들 있으면 이거 틀어도 되나 걱정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유아나 또 반려동물 또 요새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네네. 그러실 때는 사실 조금 권장해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쓰셔야 될 때는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2시간 정도 사용하신 후에는 또 환기도 꼭 시키시고 그러셔야 좋습니다. 네. 시간. 네. 또 하나 또 주의사항은 그런 이제 전자모기향 그런 패드나 약품을 만지시고 이제 바로 또 잠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전자모기향 패드에는 살충제 성분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잠드시면서 이제 뭐 눈을 그럴 수 만지신다든가 있죠. 이제 뭐 피부 민감한 부위를 만지시게 되면 뭐 충혈이나 간지러움, 발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을 씻고서 주무셔야 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왜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들 있잖아요. 네. 그거 집안에다 키우면 어떤가요? 아, 예. 계피나 뭐 페퍼민트 그리고 유칼립투스나 라벤더, 제라늄 등은 모기 기피 효과가 연구된 식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유아나 반려동물이 있어서 살충제를 많이 쓰기 좀 꺼려하시면 그런 식물들을 뭐 창가라든가 뭐 곳곳에 배치하시면 효과는 있긴 하신데 네. 사실 이거는 모기를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기 때문에 사실 조금 모기가 기피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박멸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하신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화초를 기피성 화초 외에도 또 하나 또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다른 화초도 뭐 많이 키우시게 되면 또 화초는 해충을 좀 이렇게 유인하거나 해충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조성하기도 하기 때문에 화초를 키우실 때는 또 항상 화원에서 사오실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연에서 보통 또 화원보다는 또 자연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채집해 오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그럴 때는 항상 들여오실 때 살충제를 좀 화분 쪽에 뿌리셔서 들여놓으신다든가 그렇게 예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벌레 알이 그래요.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 살아있는 따라올 수 모기가 오는 게 아니라 알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유충을 예, 가지고 요즘은 그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살충제가 그냥 일시적인 살충 효과가 아니라 약국이나 마트에서 잔류성 살충제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3주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닦아내지만 않으시면 이렇게 3주 정도 지속되는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유아나 또 똑같이 반려동물이 있으실 그럼요. 때는 닿지 않는 곳에 뿌리셔야 된다는 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실내도 실내지만 전 밖에 나가면요. 남들은 안 물려. 나만 물어. 아니 그렇다고 제가 뭐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피가 사람도 다나? 아니는데. 그래서 에? 피가 달아요? 그러니까 달아 너무 달아 피가 달아. 아니 좀 그래서 화사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화사하셔서 이렇게 어머!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튼 그러면 밖에 나갔을 때 모기에 안 물릴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 모기들이 좋아하는 체질이 있는 거예요. 아, 모기 그 체질보다는 사실 모기가 옷 색깔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땀 냄새 이런 것도 유인되는데요. 뭐 땀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옷 색깔은 조금 진한 색, 뭐 검정이나 빨간색이나 주황색, 청록색 같은 그런 네. 진한 색은 모기들이 검정색으로 인식해서 자신들이 좀 숨기 좋은 색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사실 여름은 덥고 하니까 좀 산뜻하게 하얀색이나 파스텔 톤으로 맞아요. 입으시는 걸 좀 저랑 추천드립니다. 지선 씨가 이렇게 입는 거 괜찮아요? 네네. 밝은 색깔. 네, 조금 더 파스텔 톤도 괜찮긴 그리고 한데 김재원 예. 아나운서한테는 많이 가겠네요. 한번 그러실 수 있겠네요. 제가 온몸으로 모기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밝은 네, 아, 맞습니다. 파스텔 그러니까 톤. 휴가 가실 때 이제 좀 밝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요새 기피제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제 뿌리는 뭐 기피제, 바르는 기피제 다 나와 있으니까 연령대 또 유아랑 같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대에 맞는 기피제를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기 쫓겠다고 이렇게 10분씩 강의들을 드린가 그러니까요. 싶긴 하지만 아니 근데 저 모기를 중요하죠. 온몸에 뜯겨가지고 최근에 이거 필요해요. 근데 모기도 모기지만요. 여름에 되니까는 과일 이렇게 밖에 두면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초파리가 그냥 날라들어요. 순식간에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초파리도 너무 힘들어요. 초파리는 여름철에 뭐 빼놓을 수 없는 해충인데요. 이 과일이나 채소들 여름철에 또 많이 이제 사 드시는 그때 표면에 알이 딸려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까 모기처럼 뭐 창문 틈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환기구 틈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입이 되는데요. 이 초파리들은 종에 따라 알을 한 번에 뭐 수백 개씩 낳기 때문에 굉장히 번식이 많이 되는 그런 해충입니다. 그러면 한두 마리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미 많다 이렇게 아, 예, 봐야 그렇죠. 돼요. 금방 번식을 해요. 네. 잠시 방치했다가 금방 번식하게 뭐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런 조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초파리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퇴치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자면, 트랩이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시중에서 파는 트랩도 있지만, 그 생활용품으로 좀 만드실 수 있는 트랩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집안에 덫을 만드는 거예요. 네, 초파리를 맞습니다. 잡으려고. 뭐 과일이나 과일 껍질을 플라스틱 컵에 담으셔서 그 다음에 랩을 위에 싸신 다음에 이쑤시개 같은 그런 걸로 구멍을 뚫어주시면 그 과일이 살짝 부패하면서 이제 초파리들을 유인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왔을 때 랩 때문에 이제 못 나가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트랩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드시다 남은 뭐 맥주라든가 아니면 뭐 막걸리 그런 뭐 발효되는 그런 액체들을 담으셔도 되고 뭐 그런 게 없으시다면 굳이 사시기 그러니까 뭐 설탕 3큰술이나 뭐 사과식초 3큰술이나 설탕 작은 한 큰술을 타셔가지고 그렇게 세제를 한두 방울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랩을 씌우지 않고 그냥 두시면은 그 이제 발효되면서 그 냄새가 냄새로 인해서 초파리가 들어가고 세제로 인해서 초파리가 이제 익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랩 말고 세제를 넣으면 된다. 네, 랩도 되시고 랩이 안 하실 때는 세제를 넣으셔서 하셔도 지금 돼요. 두 가지 방법 알려주신 네, 두 가지 거죠. 알려드린 랩 안에는 네. 과일 남은 거를 예, 좀 넣으시고. 효과는 뭐 사실 랩을 싸신 것보다 네. 랩을 안 싸신 방법이 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에다 사과식초 뿌린 거나 아니면 주방 세제를 한두 방울 네, 맞습니다. 넣으면 예. 사실 저는 그 방역 그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살충제를 쓰긴 하지만 사실 또 생활에서 하실 때는 이런 트랩을 이용해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파들이 들어가서 빠진다는 거죠. 빠져 죽는 맞습니다. 거지. 그래 어떻게든 잡아 없애야. 근데 이렇게 해도 방법이 이게 뭐 미미하다. 네, 그러면은 네. 어떻게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걸로는 부족하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잔류성 살충제를 쓰셔도 되시는데 네. 또 유아나 그 반려동물 있을 때는 살충제 그래요. 쓰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또 생활요법으로 구강청결제나 물을 1대1로 희석하셔서 분무기에 넣으셔서 음식물 쓰레기 근처나 싱크대 같은 데 뿌려두시면은 초파리는 이런 그 구강청결제에는 에탄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에탄올 성분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맞으면 죽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효과를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쌀벌레 있습니다. 아, 여름철 되면 이 쌀벌레가 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렇게 꼬물꼬물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또 여름철 문제가 많이 되죠. 네. 쌀벌레 중에 대표적인 거는 많이 아시겠지만 쌀바구미, 네. 그리고 이렇게 곡식 나방이죠. 화랑공나방 그리고
그리고 뭐 건연벌레 등이 좀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곡식 해충도 여름철에 많이 이제 번식력이 뛰어나게 되는데 의외로 이런 곡식 해충을 예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곡식의 밀봉을 잘 해주시기만 해도 되는데요. 냉장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냉장고가 이제 어머님들 많이 꽉 차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냉장고에 자리가 없다. 그럴 때는 페트병을 잘 말리셔서 곡식을 거기에 담으셔서 두시면 되는데 혹시 안에 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2일 정도 보관하시면 이제 알이 이제 폐사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온에 보관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시고요. 네. 이 방법을 이제 이용하셔서 쌀벌레들을 어떻게 보면 예방하시면 되는데 어쩌다 또 쌀벌레가 뭐 그렇게 예방하기 전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는 쌀벌레가 좀 생겨도 좀 이렇게 골라내시고 많이 드셨어요. 네네. 예, 근데 사실 쌀벌레가 많이 생기게 되면 곡식에 있는 영양분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시니까 그래요. 그리고 잠깐 아끼시다가 온 집에 또 이렇게 벌레들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살충제를 좀 뿌리신 다음에 그 곡식을 좀 폐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 콩알 만한 애가 쌀에서 이미 영양분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번식력이 많이 뛰어나기 신기하다. 때문에. 예.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이 쌀 안에 뭐 마늘이나 청양고추 같은 거 이렇게 뭔가 매운 이런 느낌을 넣는 쌀떡에. 예. 그거는 약간 효과가 있나요? 예, 민간요법. 민간요법. 돼요? 민간요법이긴 한데 사실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어떤 조금 더 완성도 높은 효과를 위해서는 아까 같은 그런 밀봉되는 방법을 더 추천드리도록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쌀을 사면 10kg짜리 밀봉해놓고 먹을 만큼 페트병에 덜어서 이틀 냉동한 다음에 냉장해놓고 덜어서 먹다가 또 떨어지면 또 해서 또 하고 그 대신 밀봉을 잘 해둬라 이런 말씀이에요. 뭐 밀봉을 그 봉지 자체를 잘 해놓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페트병이 여러 개 있으시면 아예 이제 다 아예 옮겨 페트병에 놓으시는 것도 옮겨주는 좋죠. 게 낫다. 그래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래된 쌀에서 벌레가 발견됐다. 그럼 웬만하면 폐기하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방앗간 가서 떡이라도 해 먹을까요? 네, 그 정도는 괜찮죠. 네. 떡 뽑아 먹는.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바퀴벌레 대표적인 해충이 바퀴벌레 아닌가요? 그렇죠. 바퀴벌레는 어떻게 퇴치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바퀴벌레는 수억 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 같이 그렇죠. 동거를 했던 그런 해충 대표적인 해충인데요. 그래서 완전히 박멸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근본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집에서 어쩌다 여름철에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어떻게 한두 번 이렇게 한두 마리 들어오는 거는 사실 틈새를 막아줌으로써 많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기를 막는 그런 집안 틈새 차단법, 하수구나 그런 창문 틈새나 문 틈새를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이와 조금 더 보태자면 특히 바퀴벌레는 하수구로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예, 하수구는 뭐 세탁실, 뭐 베란다 그리고 싱크대, 화장실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이제 하수구를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아니면 틈새가 있나 없나 다 점검하셔서 냄새가 날 때는 하수구 전용 트랩 아니면 뭐 틈새가 있을 때는 그런 실리콘 같은 걸로 틈새를 막아 주셔야 바퀴벌레가 못 올라오게 됩니다. 어쨌든 나타난 바퀴벌레를 잡았다. 어떻게 처리해요?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안 저는 된다고 근데 하던데. 변기에 넣는데. 근데 지금 하수구 어쩌고 저쩌고 하셔서 변기에 내리는 게 제일 변기는 괜찮습니다. 예, 많이들 괜찮아요? 그거 사실 물어보시는데요. 바퀴벌레가 막 하수구에서 올라오니까 변기 따라도 올라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퀴벌레가 물을 좋아하고 하수구 안쪽은 좋아하지만 물에서 막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헤엄 능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퀴벌레 잡으시면 변기에 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질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질문이 도착을 했는데 중고 물건을 구매했다가 좀벌레가 생긴 적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좀벌레도 사실 여름철 많이 골치 아픈 해충인데요. 좀벌레는 뭐 예를 들어서 옷이나 뭐 종이나 도배 풀이나 그런 곰팡이들을 먹고 사는 해충인데요. 주로 뭐 장롱 밑이나 아니면은 뭐 장판 밑 아니면은 뭐
벽지가 떴다면 벽지 안쪽이나 뭐 몰딩 틈새에서 살면서 이렇게 자꾸 기어 나오는데요. 집안을 점검하셔서 그런 오래된 뭐 종이나 오래된 옷 등이 있으면 좀 폐기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잔류성 살충제를 사셔서 좀 뿌려두시는 것도 좋고, 옷장 안에는 사실 화학적 그런 살충제를 뿌리시긴 그러시면 좀 친환경 살충제를 사셔서 뿌리시면 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중고 물품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의류나 패브릭류는 들어오시기 전에 세탁방 가셔서 고온 세탁이나 고온 건조를 하시는 게 예방하시는 데 건조도 도움이 좋겠다.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원천 차단이네요. 그러네요.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건데. 다 그러네요 지금. 네, 원천 뭐 차단. 쉽지는 않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서 살충제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신경을 많이 주셔야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